야, 솔직히 말해보자. 요즘 날씨 실화냐? 영하 10도 찍고 바람 싸다고 날아오면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소리가 절로 나오지. 근데 이 살벌한 추위를 뚫고 우리를 기어코 집 밖으로 끌어내는 악마 같은 유혹이 있어. 코끝을 살살 녹이는 그 달달하고 꼬순내. 그래, 바로 겨울 간식이야. 롱패딩으로 몸을 칭칭 감아도 이 냄새는 못 참지. 붕어빵 딱 한 봉지만 사려고 줄 섰다가 옆에 있는 계란빵, 찐빵, 군고구마, 호떡까지 싹 쓸어 담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란 놈. 참을성 무엇? 하고 현타 온 적 다들 있잖아. 근데 너네 궁금하지 않냐? 왜 겨울만 되면 이 간식들이 미친 듯이 쏟아져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 밀가루 덩어리들에 환장하는지 말이야. 오늘 똑똑이의 지식학개론은 겨울 간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붕어빵 도미가 되고 싶었던 흑수저 생선의 반란. 겨울 간식계의 압도적 1티어, 킹갓 제너럴 마제스티는 역시 붕어빵이지. 다들 주머니에 현금 3,000원 정도는 쟁여두고 다니는 거. 이건 K직장인의 기본 소양 아니냐? 요즘은 붕어빵 파는 곳 찾기가 힘들어서 붕세권 지도 앱까지 나왔다며? 먹자랄들이 세상에서 제일 부지런하다는 건 학계의 정설이야. 근데 이 붕어빵, 사실 외제 출신인 거 알아? 일본의 다이아키가 조상님이야. 여기서 다이는 생선, 도미를 뜻하거든. 아니, 그럼 왜 붕어빵이라고 부름? 주작 아님? 당시 일본에서 도미는 진짜 비싼 생선이었어. 현실에서 못 먹으면 빵으로라도 기분 내보자 해서 만든 게 도미 모양 빵이었던 거지. 일종의 가성비 플렉스였달까? 이게 일제강점기에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이름이 붕어빵으로 개명당해. 왜냐고? 당시 서울 하천에서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붕어였거든. 도미는 너무 멀고 붕어는 가깝고, 그렇게 붕어빵은 서민들의 소울푸드로 정착하게 된 거지. 특히 붕어빵이 전국구 스타가 된 건 1997년 IMF 때야.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아재들이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붕어빵 노점에 뛰어들었거든. 부장님, 내일부터는 붕어 굽기로 했습니다. 슬픈 역사긴 한데 그 덕분에 우리는 골목 어디서나 붕어빵을 사 먹을 수 있게 된 거야. 참고로 붕어빵이랑 잉어빵 헷갈리는 애들 있지? 잉어빵은 25년 전쯤 특허낸 국산 브랜드인데 반죽에 찹쌀이랑 기름이 들어가서 훨씬 바삭해. 꼬리 끝까지 팥이 꽉 찬 게 특징이지. 붕어빵으로 보는 성격 테스트, 너 어디부터 먹냐? 여기서 잠깐, 붕어빵 먹을 때 어디부터 베어 무는지에 따라 네 성격을 알 수 있다는 거 알아? 2000년대 초반부터 유행한 일종의 길거리 MBTI 같은 건데 이거 은근히 뼈 때린다. 일머리부터 먹는 사람 낙천적이고 개방적이야. 근데 고집이 좀 세고 직설적인 리더 타입이지. 남한테 지기 싫어해서 가끔 내절할 때가 있어. 이 꼬리부터 먹는 사람 신중하고 섬세한 로맨티스트야. 근데 남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봐서 자기 속마음을 잘 못 챙기기도 해. 3배부터 먹는 사람 활동적이고 사교성이 넘쳐. 부탁을 거절 못하는 예스맨이라 가끔 피곤한 일을 사서 하기도 하지. 사지느러미부터 먹는 사람 혼자 사색하는 걸 즐기는 예술가 타입이야. 감수성이 예민하고 상냥하지만 가끔 독고다이 기질이 있지. 난 그냥 뜨거워서 반 갈라 먹는데? 그럼 넌 그냥 욕심쟁이야. 농담이고. 경제관념이 철저한 신뢰받는 타입이래. 호떡, 오랑캐의 떡이 단짠의 상징이 되기까지. 겨울 간식하면 호떡도 빠질 수 없지. 근데 호떡의 호가 뭔지 아냐? 바로 오랑캐 호자야. 원래 호떡은 중앙아시아나 아랍 사람들이 먹던 푸빙에서 유래했어. 실크로드를 타고 중국으로 넘어왔고 우리나라에는 19세기 후반 이모군란 때 들어온 중국인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해 팔면서 퍼지기 시작했지. 아니, 오랑캐 떡이라니. 이름 너무 차별적인 거 아님? 사실 당시에는 서역 사람들을 호인이라 불렀거든. 그들이 먹던 빵이라 호떡이 된 거야. 원래 중국식은 안에 고기나 야채가 들어간 짭짤한 맛이었는데 한국 사람들의 당 충전 욕구에 맞춰 흑설탕과 견과류가 들어간 달달한 버전으로 진화한 거지. 이 정도면 거의 K패치 완료된 세계시민 아니냐? 계란빵, 인천의 단짠, 혁명. 팥 싫어하는 초딩 입맛들을 위해 구원자처럼 등장한 게 바로 계란빵이야. 이건 1984년 인천의 한 대학교 근처에서 처음 팔기 시작했대. 원래 사장님은 평범한 풀빵을 팔았거든. 근데 애들이 팥 너무 달아요. 딴 거 없어요? 라고 징징대니까 빡친 사장님이 계란 하나를 통째로 툭 던져 넣은 거지. 자, 계란 넣었다. 됐냐? 이제 밥 대신 먹어라. 근데 이게 웬걸? 완전 대박이 난 거야. 단백질 든든하지, 짭조름하지, 포만감 쩔지. 당시 개당 100원이었는데 지금은 2024년 기준 1000원에서 2000원까지 올랐더라. 요즘은 여기에 햄, 치즈, 옥수수까지 넣어서 거의 길거리 피자급으로 진화했어.
호빵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서너 개? 편의점 앞에 찜기 돌아가기 시작하면 아, 이제 진짜 겨울이네 싶지. 얘네 본명은 사실 찐빵이야. 호빵은 삼립식품에서 낸 브랜드 이름이거든. 찐빵의 족보를 캐보면 14세기 원나라까지 올라가. 일본으로 건너간 임정인이라는 사람이 만두를 팔았는데 당시 일본 일왕이 고기를 금지해서 팥을 넣어 팔기 시작한 게 암만의 시초지. 이걸 1970년대 우리나라 식품업계에서 호호 불어 먹는다고 해서 호빵이라는 이름을 붙여 판 거야. 어묵 오뎅과 어묵의 한 끗 차이, 그리고 무한 리필 국물. 겨울 길거리의 낭만은 역시 꼬치 어묵 국물 한 컵이지. 다들 사장님 국물 좀 더 먹어도 돼요? 하고 물어본 적 있지. 근데 이거 왜 국물 값은 안 받을까? 사실 이건 고도의 마케팅이야. 어묵 자체는 이문이 적어도 뜨끈한 국물을 먹으러 온 손님이 어묵, 꼬치를 집어들게 만드는 미끼 상품 같은 존재거든. 아니, 그럼 어묵이랑 오뎅은 뭐가 다른데?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어묵은 생선살을 으깨 만든 식재료고 오뎅은 어묵에 무, 곤약 등을 넣고 끓인 요리를 뜻해. 우리나라 최초의 어묵 공장은 1945년 부산 부평동 시장에서 시작됐는데 이때부터 부산 어묵이 고유 명사처럼 굳어지게 된 거지. 군밤 고종 황제가 사랑한 궁중 간식과 기술의 진화. 길거리에서 군바암 소리 들리면 설레지. 군밤은 사실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근본 간식이야. 특히 아관 파천 때 러시아 공사관에 있던 고종 황제가 추운 겨울밤에 군밤을 그렇게 좋아하셨대. 덕분에 군밤은 왕부터 백성까지 즐기는 국민 간식이 됐지. 근데 요샌 껍질이 홀랑홀랑 잘 까지더라. 예전엔 손톱 밑 다 나갔는데 그게 다 기술의 승리야. 예전엔 칼로 일일이 칼집을 냈는데 요즘 노점에서는 군밤 칼집 기계를 써서 밤에 정확한 선을 그어놓거든. 불에 구워질 때 압력차로 껍질이 딱 벌어지게 만드는 건데 이게 없었으면 우린 지금도 군밤 먹다가 성격 다 버렸을걸? 군고구마 조폭들이 팔던 그 추억의 맛. 길거리표 군고구마는 1954년 한국전쟁 직후에 등장했어. 정부가 고구마 심으라고 장려해서 고구마가 너무 많이 남으니까 이걸 드럼통에 넣고 구워 팔기 시작한 거야. 근데 2000년대 초반 뉴스 보면 좀 무서운 이야기가 있어. 당시 동네 양아치나 조폭들이 학생들 협박해서 억지로 군고구마 장사시키고 돈 뺏는 개망난이 짓을 엄청나게 했거든. 요즘은 에어프라이어가 보급돼서 길거리 감성이 가전기술에 패배하고 사라지는 추세야. 금어빵의 시대 세계 1,000원은 옛말? 야, 요즘 붕어빵 가격 보면 손이 떨리지 않냐? 2024년에서 2026년 기준 서울 강남 같은 데는 붕어빵 한 개에 1,000원 하는 곳도 수두룩해.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여기서도 증명된 거지. 이유는 간단해. 재료비가 미쳤거든. 붕어빵 핵심인 팥 40kg 기준 중돔의 가격이 평년 대비 62% 이상 폭등했어. 밀가루, 식용유, 설탕 가격도 줄줄이 상한가를 치니까 사장님들도 남는 게 없는 거야. 이제 붕어빵은 서민 간식을 넘어선 럭셔리 플렉스가 되어가고 있는 셈이지. 자, 그럼 이제 진지하게 물어보자. 왜 우리는 추울수록 더 배가 고픈 걸까?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야.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 첫째, 우리는 세로토닌의 노예다. 겨울엔 해가 짧지. 햇볕을 쬐는 시간이 줄어들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가 떡락해.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면 우리 뇌는 야, 나 지금 우울하니까 당장 단 거 넣어라 라고 명령을 내려. 즉, 겨울에 배고픈 건 진짜 배고픈 게 아니라 가짜 배고픔일 확률이 높다는 거지. 둘째, 몸이 보일러를 돌리고 있다. 추우면 체온을 유지하려고 몸에서 열을 내거든. 이때 열량이 엄청나게 소모돼. 그러니까 우리 몸은 보일러 연료 채우듯이 고열량, 고지방 음식을 자꾸 찾는 거야. 내 몸이 춥다는데 붕어빵 5마리 정도는 엔진 오일이지. 결국 겨울 간식을 탐닉하는 건 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몸부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살찐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 자연의 섭리니까. 오늘 겨울 간식의 역사부터 과학적 이유, 그리고 붕어빵 성격 테스트까지 탈탈 털어봤는데 어때? 이제 붕어빵 하나를 먹어도 아, 이건 IMF의 눈물과 고종 황제의 취향, 그리고 세로토닌의 갈망이 섞인 역사적인 결과물이구나 하고 먹을 수 있겠지? 물론 이렇게 아는 척 해봤자 옆에서 친구가 야, 팥붕 먹을래 슈붕 먹을래? 물어보면 다시 뇌정지 올 거 다 알아. 결론, 겨울엔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배고픈 거니까 오늘 퇴근길에 붕어빵 한 봉다리 사서 당당하게 먹어라. 0칼로리는 아니겠지만 행복하면 된 거 아니냐? 이상 똑똑이의 지식학개론이었습니다.